여러분은 지금 어떤 몸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대의 청춘을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쉼없이 달려온 낡은 엔진을 가진 클래식카와 같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겉모습은 번쩍거릴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엔진 부품은 낡고 고무 패킹은 사가 있으며 탄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나가 시속 150km로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은 그 자리에서 터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심장과 혈관, 뼈와 근육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던 78세 한 회장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전도사였습니다. 새벽마다 조깅을 하고 주말에는 배낭을 메고 산을 타며 또래 친구들이 지팡이를 짚을 때 반바지 차림으로 탄탄한 종아리 근육을 자랑하셨죠. 술과 담배도 멀리하며 완벽하게 관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을 뛰시다가 갑자기 윽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은 쇼크 상태에 빠졌고 넘어지면서 고관절까지 복합골절되는 처참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회장님은 제 손을 붙잡고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들 술 마시고 잘 때 나는 운동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물으셨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70대의 몸을 가지고 20대처럼 엔진을 돌렸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내 몸의 엔진 상태를 무시하고 엑셀을 밟는 행위는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75세가 넘었다면 이제 운동의 법칙을 180도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75세 이후에 당장 멈춰야 할 위험한 운동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은 노년의 병원비를 아끼고 자식들에게 짐이 들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회장님이 중환자실에서 저에게 가장 먼저 물으셨던 것은 자신이 매일 아침 거르지 않았던 조깅이 어떻게 자신을 죽일 뻔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헐떡거려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젊었을 때 배웠던 이 상식은 안타깝게도 75세 이후에는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젊었을 때는 고무풍선처럼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넘칩니다. 피가 들어오면 부드럽게 늘어났다가 힘차게 수축하며 온몸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한시도 쉬지 않고 뛴 심장은 이제 두꺼운 가죽주머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심장 경직도가 높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달리기를 시작해 심박수를 무리하게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딱해진 심장은 속도만 빨라질 뿐 피를 충분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내보내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심장 근육 자체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허열 상태가 오게 됐는데 이면 쉽게 말해 심장이 질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멀쩡하게 뛰시던 분들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5세 이후의 운동은 심장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쥐어짜는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운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대화 테스트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옆 사람과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나 자녀 걱정을 나누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내 몸을 살리는 보약과 같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문장을 끝까지 맺기 힘들거나 대화가 중단된다면 그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엔진이 과부하 상태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지사는 중장년층에게 가장 사랑받는 운동장소이지만 동시에 70대 이후에는 가장 위험한 장소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에 취해 경쾌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하산길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올라갈 때는 숨이 차서 조심스럽게 오르시던 분들도 내려올 때는 발걸음이 빨라지기 마련인데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맷돌에 갈리듯 으깨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하산 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본인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달합니다. 만약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무려 2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 셈입니다. 이는 낡은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에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내리막을 질주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낙상입니다. 70대 이후에 넘어져 엉덩이뼈, 즉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는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고관절 골절을 저승사자의 초대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 2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70%가 넘는데 이는 웬만한 암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뼈가 부러진 것 자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닙니다. 부상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는 동안 신체의 근육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이 찾아와 폐혈증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니 이제 산 정상에 꼭 가야 한다는 욕심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굳이 산의 기운을 느끼고 싶다면 차를 타고 입구까지 이동한 뒤 경사가 없는 평평한 둘레길만 걷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산에 갈 때는 반드시 등산 스틱 2개를 지참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팔로 분산시켜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무릎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 분이 건강 비결로 오해하고 계시는 찬물 샤워와 차가운 물에서의 수영입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한겨울에 계곡물에 입수하거나 냉수마찰을 하는 것이 몸을 단련하는 비결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에 아주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서 몸을 녹인 직후에 갑자기 찬물로 들어가거나 무더운 여름날 열기를 식히기 위해 차가운 물에 뛰어들 때 우리 몸에서는 콜드쇼크라는 치명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그 찰나의 순간 온몸의 혈관은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들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혈관이 갑자기 좁아질 때 그 안은 흐르던 피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아진 통로를 지나기 위해 혈압은 미친 듯이 치솟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혈압을 이기지 못하면 뇌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심장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마비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진료하다 보면 대중목욕탕 냉탕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뵙게 됩니다. 수영은
분명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운동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폰단 듯이 물 온도가 우리의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수준의 온수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네 수영장을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체온 조절탕이나 온수 전용 풀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곳에서 천천히 물속 걷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70년 된 혈관 엔진에 충격을 주는 것은 낡은 호스에 고압의 물을 갑자기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길은 오로지 내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깅이나 등산은 사실 몸이 힘들면 본능적으로 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근력 운동은 다릅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근육이 곧 재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는 의사로서 참으로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힘을 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무거운 역기나 아령을 들어 올릴 때 우리도 모르게 입을 꾹 닫고 헛 하며 숨을 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발살바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순간적으로 숨을 참으면 뱃속에 압력이 올라가서 큰 힘을 내기에는 유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의 혈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하며 치솟습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 범위인 120 정도였던 분들도 숨을 참고 무거운 것을 드는 순간 혈압이 200에서 250까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치 꽉 막힌 압력밥솥의 증기 압력이 한계치까지 차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뇌동맥류와 같이 약해진 혈관 부위가 있다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의 친구분도 헬스장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벤치프레스를 하시다가 갑자기 풍이 와서 반신마비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육을 키워 건강해지려던 노력이 오히려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만드는 비극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오직 하나, 숨을 절대 참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쓸 때, 즉 기구를 밀거나 들어 올릴 때 입으로 후 하고 숨을 의식적으로 길게 내뱉으십시오. 입을 통해 숨구멍을 열어두기만 해도 혈압은 절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근력 운동은 보디빌더처럼 우람한 근육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거운 무게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아주 가벼운 무게를 선택하여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근지구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70년 된 엔진의 호스가 터지지 않도록 압력을 조절하는 지혜가 근육의 크기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5번째로 조심해야 할 운동은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체중이 무릎 관절에 직접 실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가 권장하는 좋은 운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70대 어르신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데 바로 자전거의 안장입니다. 딱딱하고 좁은 안장에 앉아서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페달을 밟는 행위는 우리 몸의 급소라고 할 수 있는 회음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회음부 근처에는 하반신 전체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마치 고속도로처럼 촘촘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고 딱딱한 안장이
이 고속도로를 꽉 틀어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이 흐르는 호스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것과 같아서 다리로 가야 할 혈액순환이 차단되고 신경이 심하게 늘리게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고 여성분들은 요실금 증상이나 골반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디스보단 더 무서운 점은 운동 중에 다리 감각이 무뎌지거나 저릿저릿한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이를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우리 몸의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러한 압박이 장기간 반복되면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간 조절입니다. 30분 정도 자전거를 탔다면 반드시 내려서 5분 이상은 가볍게 걸으며 회음부의 압박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꽉 막혔던 혈관 고속도로를 다시 소통시켜주는 소중한 시간을 주어야만 여러분의 하반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70년 된 엔진의 연료 공급줄이 눌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전거라는 도구가 비로소 건강을 위한 약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6번째로 주의해야 할 운동은 바로 골프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친목도모와 건강을 위해 골프장을 찾으시지만 비거리에 욕심을 내며 휘두르는 과도한 스윙은 70대 신체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골프 스윙의 본질은 축을 중심으로 척추를 강하게 쥐어짜는 비틀기 운동입니다. 젊은 시절의 척추가 물을 잔뜩 머금은 탄력 있는 수건과 같아서 아무리 비틀어도 잘 버텨냈다면 70대 이후의 척추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상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속이 빈 깡통처럼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비거리를 늘리겠다고 몸을 순간적으로 확 비틀게 되면 약해진 척추뼈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우지끈하며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부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뼈가 부러져도 처음에는 단순히 허리가 좀 뻐근한 정도로 느껴져 파스만 붙이고 다시 골프채를 잡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여 척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갈비뼈가 점차 내려앉으면서 매부장기인 폐와 위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며 결국 영양실조와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실제로 척추 골절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이 70%에 달한다는 통계는 이 비극적인 연쇄 반응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75세 이후에는 골프를 즐기더라도 스윙의 크기를 절반 이하로 과감히 줄이셔야 합니다. 허리를 무리하게 돌려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팔로만 가볍게 공을 맞힌다는 기분으로 치셔야 안전합니다. 동료들에게 아직 정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다 남은 인생을 침대 위에서 보내게 되는 우를범에서는 안 됩니다. 70년 된 엔진의 주축이 뒤틀려 부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절제미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며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안전하게 장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한 회장님도 중환자실에서 퇴원하실 때 제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처방해드린 루틴은 값비싼 운동기구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70년 된 엔진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4단계 생존 운동 루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전 알벅시, 눈을 뜨자마자 시작하는 예열 단계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는데 이는 밤새 낮은 압력으로 쉬고 있던 엔진에 갑자기 시동을 거는 것과 같아 매우 위험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침대에 누운 채로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이고 기지개를 크게 켜며 무릎을 세워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사소한 예열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하고 급성 심혈관 사고를 막아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전을 없이 소화가 된 후 진행하는 안전주행 단계입니다. 이때는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없는 평지를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탄성 매트가 깔린 공원을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강조한 대화 테스트를 유지하는 속도입니다. 숨이 차지 않게 라디오를 들으며 흥얼거릴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딱 30분만 걸으십시오. 세 번째는 오후 3시, 엔진 정비 단계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상체와 코어 근육을 보충해야 합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저렴한 탄력 밴드를 활용해 보십시오. 밴드를 양손으로 당기거나 발에 걸고 밀어내는 동작을 하되 반드시 힘을 쓸 때 입으로 숨을 후 내뱉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 상승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근육이라는 연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저녁 알겁시 세차 단계입니다. 동네 수영장 온수풀에서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체중을 견디느라 고생한 무릎과 허리를 물의 부력으로 쉬게 해주면서도 물속 저항 덕분에 땀 위보다 2배 이상의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내 몸이 보내는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인지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구조 신호인지 정확히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걷다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픈 증상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짜 위험과 진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프지만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리고 앉아 쉬었을 때 통증이 금방 사라진다면 이면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큽니다. 흔히 유모차나 쇼핑카트에 몸을 기대면 걷기 편해진다고 해서 쇼핑카트 증후군이라고도 부르죠. 이는 생활에 불편을 주긴 하지만 당장 생명이 위독한 긴급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걷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멈췄는데 가만히 서 있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거나 다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이는 말초동맥 질환으로 다리로 가는 혈관이 꽉 막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리 혈관이 막혔다는 것은 곧 심장혈관과 뇌혈관도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때는 운동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심장내과나 혈관외과를 찾아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70년 된 나의 엔진 상태를 정확히 수치로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비싼 러닝화나 최신 스마트워치를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병원에서 심폐운동 부하검사 10회트들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내 심장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강도에서 무리를 느끼는지, 나에게 안전한 맥박수는 어디까지인지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배기량을 정확히 알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노년기 운동의 가장 완벽한 안전벨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는 바로 거미형 체형이라 불리는 근감소성 비만입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유독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이 체형은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은 문제를 넘어 일반적인 비만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에 들어찬 내장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독소를 내뿜는 염증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밥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선택하는 것은 낡은 엔진의 연료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아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매끼 식사 때마다 자신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단백질을 반드시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기 없는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 중 하나는 무조건 식단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섭취한 영양소가 근육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앉아서 하는 밴드 운동을 병행해 주십시오. 근육은 노년기에 부모님보다 낫고 자식보다 든든한 최고의 효자이자 생명보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정기검진을 위해 내원하신 한 회장님은 예전처럼 터질 듯한 종아리 근육을 자랑하거나 거친 숨을 몰아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로 진료실 문을 여셨죠. 회장님은 이제야 진짜 운동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며 평지에서 선녀의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는 자신의 두 다리가 세상에서 가장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기려 했던 고집을 내려놓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선택하신 덕분에 회장님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운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극기훈련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고생한 나의 소중한 몸을 어루만지고 돌보는 위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이 안전한 루틴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을 소중한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